안녕하세요. 모카 온라인 미술놀이 교육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그림으로 엮고 있는 그림책 작가 강혜숙입니다. 저는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를 상상하고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좋아해요. 예를 들어 꼬리를 찾아다니는 도마뱀이나 수레를 타고 있는 해, 혹은 아주 깊은 바닷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를 먼저 상상하고 관련하여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그림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림은 주로 펜으로 그리는데요. 종이에다가 실제 펜으로 그릴 때도 있고요. 타블렛 펜을 이용해서 작업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현대 어린이책 미술관의 보따리 바캉스 전시와 관련해서 전시 작품 중에 하나인 여기가 흥보시 대기요, 여기가 놀보시 집이요 그림책을 감상하고 글씨와 그림이 어우러진 그림책을 만드는 놀이를 하려고 해요. 먼저 저희 그림책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여기가 흥보시 대기요, 여기가 놀보시 집이요 그림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흥보와 놀보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옛날 이야기는 오랜 시간 전에 내려오면서 내용이나 제목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제가 참고로 한 흥보와 놀보는 특별히 판소리로 구전되어 온 박타령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저는 박타령을 기본으로 해서 흥보와 놀보 이야기를 재해석한 그림책을 만들었습니다. 판소리는 마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듣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책이 진행되거든요. 그 부분이 재밌어서 어떻게 하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그림책으로 살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박타령을 접했을 때 가장 재밌었던 부분은 흥보의 가족 소개였어요. 흥보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마음씨가 착한데 아주 못된 놀보 형에게 쫓겨나서 한 가정의 배고픔을 책임져야 하는 안타까운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죠. 박타령에 보면은 흥보는 아들만 25명, 그러니까 흥보의 가족은 모두 27명이죠. 아이들이 한 번씩만 배고프다고 말을 해도 25번 배고파 소리를 듣게 되는 거고요. 그 부분이 가장 재밌어서 이거를 그림책으로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야기를 마치 대사를 주고받는 것처럼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찾은 방법은 글씨와 그림의 경계를 없애고 서로 그림과 글씨가 어울리면서 만들어지면 이건 서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오늘의 재료를 소개할게요. 종이가 있고요. 그리고 글과 그림을 표현할 수 있는 마카, 색연필, 매직,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도구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최대한 집에 있는 모든 종이와 쓸 수 있는 재료들을 준비해 주세요. 여기가 흥보시 대기요, 여기가 놀보시 집이요 작품 속에서 제가 3가지 장면을 뽑아봤어요. 작품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로 고른 작품은 흥보 아들 첫째부터 11째까지 동시에 밥 달라고 조르는 장면입니다. 자, 보시면 어메 밥 이렇게 외치는데 어메는 엄마란 뜻이고요. 어떻게 글씨에서 배고픔이 느껴지나요? 배고프면 슬프고 힘든 마음이 되잖아요. 그런 처절한 감정을 살리기 위해 글씨 모양도 힘이 없고 구겨져 있어요. 자, 여러분도 어떤 감정을 한번 써볼까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감정에 대해서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로 아침에는 슬프고 배고프고 심심하고 졸리고 좀 그렇지 않나요? 저는 먼저 단어를 생각하고 단어가 가진 느낌을 담아서 글씨를 쓸 건데요. 단어가 정해지면 공책에 미리 적어두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보고 쓰는 게 쉽거든요. 머릿속에 있는 글씨보다는 내가 눈으로 보고 글씨를 쓰는 게 훨씬 쉽습니다. 자, 몇 가지 감정적인 단어를 써볼게요. 제가 이 중에서 심심해라는 단어를 골라서 이 단어를 재밌는 글씨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자, 엄청 심심하게 써지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좀 누워있을 거야, 글씨가. 심심하니까. 글씨를 너무 잘 쓰려고 하지 마세요. 글씨를 잘 쓰면 재미가 없거든요. 너무 글씨를 잘 쓰는 친구들은 왼손으로 써도 됩니다. 하지만 평소에 나는 글씨를 못 쓴다는 친구는 자신감을 가지고 글씨를 마구마구 써주세요. 그리고 무언가 세종대왕님이 허락하는 한에서 초성과 중성과 중성이 따로따로 있어도 괜찮아요. 파란 거 있으니까 말풍선처럼 만들어줘도 좋아요. 말풍선은 말풍선 모양 자체가 어떤 감정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글씨로 그림 그리기를 할 때는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심심할 때 어떤 모습일지 선생님이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데 누가 심심한지가 안 나와 있네요. 누가 심심한가 생각을 해봤더니 저희 집에 있는 고양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심심한 표정으로 누워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심심한 고양이. 고양이도 글씨처럼 좀 누워 있어야 돼요. 심심해. 우리 고양이는 심심하면 사람처럼 좀 눕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고양이가 한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럴 때는 고양이랑 글씨를 연결해 주면 좋아요. 어떻게 연결할까요? 같은 색을 찾아서 편하게 낙서한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쓰고 싶은 글씨를 마구마구 써주세요. 두 번째 작품은 놀보의 고약한 마음씨를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판소리에서 놀보의 못된 심보를 설명하는 대목을 제가 그림으로 재해석한 장면인데요. 놀보는 오장육부 외에 심통을 부리는 심사부가 뱃속에 하나 더 들어있다고 하네요. 재밌죠? 먼저 심사부가 들어있는 놀보의 뱃속을 훤히 다 보이게 그림으로 그리고 심술피는 내용을 글로 썼어요. 그런데 잘 보면 글이 여기저기 제멋대로 써 있죠? 놀부의 모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일부러 글과 글씨도 삐뚤빼뚤하게 써봤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첫 장면은 단어를 썼는데 이번엔 문장을 만들어서 제멋대로 종이에 옮겨볼까요? 저는 조금 전에 심심해로 시작을 했으니까 문장도 심심해 관련해서 일단 공책에 써보겠습니다. 누워있어도 심심해. 한 바퀴 굴러도 심심하겠죠? 펄쩍 뛰어도 심심해. 이렇게 보면 글이 굉장히 나름 똑바로 써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삐뚤빼뚤하게 마구마구 다른 모양으로 옮겨보려고 해요. 먼저 이번에는 가운데에 크게 아까 우리 주인공 고양이를 다시 그릴게요. 이번에는 심심함이 좀 심각해져서 고양이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바뀌고 있어요. 심심해서 어쩔 줄 모르는 고양이를 그린 다음에 조금 전에 공책에 썼던 문장을 쓸 건데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글을 읽는 사람이 힘들게 읽는 방향으로 쓰면 좋아요. 예를 들어 거꾸로 쓴다거나
그런 다음에 심심한 마음을 폭발해서 제가 삐져나가도 괜찮아요. 자, 가운데 그림을 두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볼 수 있도록 글씨를 계속 쓰고 있어요. 최대한 이런 데다가 이렇게 써도 되나? 그런 방법으로 쓰면 좋아요. 우리는 독자들이 찾아서 읽게 만들어 보면 됩니다. 글씨를 쓰기가 너무 힘들면 다양한 감정 표현을 손으로 해줘도 괜찮아요. 문장 부호도 들어가고.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쓰고. 자, 어떤가요? 혹시 여러분이 쓴 문장이 길면 애벌레처럼 구불구불하게 써줘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작품을 볼까요? 이 장면은 드디어 박을 타서 부자가 된 홍보가 아들을 모두 부르는 장면이에요. 첫째부터 막내까지 몇 명? 25명을 25개의 밥그릇에 밥을 가득 채워놓고 신나게 부르고 있어요. 보이시죠? 첫째야, 둘째야, 셋째야 부르고 있어요. 이 장면은 그림과 글씨의 경계가 없어요. 크기도 그림과 글씨가 비슷하지요? 우리가 이런 비슷한 모양을 자주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모티콘 사용해 본 적 있나요? 이모티콘을 보면 작은 그림이 짧은 문구와 함께 표현되어 있죠. 뭐 예를 들어 귀여운 고양이나 강아지 얼굴 아래 반갑다, 뭐 야옹, 안녕,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요. 저희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먼저 선생님은 심심해를 거꾸로 하면 해심심이니까 해도 심심하고, 해가 있으면 달도 있어야겠네. 달심심. 지금은 글씨부터 쓰는 거예요. 달이 있으면 별도 심심하면 좋겠네요. 별심심. 그리고 나도 심심하겠죠. 고양이 말고 나 심심. 그리고 뭐 어른들도 심심할 수 있어요. 우리 아빠도 심심. 그리고 귀여운 곰돌이도 심심하면 곰심심. 우리 풀들도 매일 서 있으려면 심심하지 않을까요? 풀도 심심. 그리고 우리 친구가 같이 있어도 심심할 때가 있으니까 친구 심심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여기다가 글씨 크기만큼 그림을 그려주려고 해요. 해는 심심해. 하루 종일 하늘에서 빛나고 있는 해도 심심해. 달은 더 심심하죠. 어두운 하늘에 있으니까. 달 심심. 별은 너무 심심해서. 아빠는 오늘 많이 심심한 아빠로. 아빠도 심심. 곰돌이도 심심. 그리고 나도 심심하죠. 나는 심심할 때가 많아요. 나는 심심하면 주로 누워있는다. 심심해. 간단하게 그려도 괜찮아요. 이모티콘을 생각하세요.
심심해. 풀은 심심하면 어떻게 할까요? 풀은 바람이 불어도 심심하니까 화가 났어. 심심해서. 친구들도 심심할 때가 있죠. 함께 있어도. 서로 우리 심심한데 어떡하지? 이런 표정. 자, 우리 여러 가지 심심을 그려봤습니다. 그림과 글씨가 서로 짝꿍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여기저기 재밌는 모양새를 찾아서 글과 그림을 짝지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많이 찾아서 그려보세요. 그럼 이제 그림책을 마무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오늘은 3장의 작업을 해봤지만 더 많은 작업이 있으면 좋아요. 다른 장면도 만들어서 한 권의 그림책으로 엮으면 여러분들의 그림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림보다는 글씨 쓰는 작업을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도 부담 없이 마구마구 글씨를 써서 많은 장면을 만들어서 그림책으로 완성해 주세요. 그림책의 가장 중요한 점은 제목 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만든 작업에 제목을 붙일 수 있으면 훌륭한 그림책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심심해라는 주제로 3장면을 그려봤으니까 제 책은 심심해 타령 정도의 제목을 붙여볼게요. 여러분도 그림책을 꼭 완성해서 제목을 붙여주세요. 완성된 작품을 다른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으면 여러분의 작품을 멋지게 사진으로 찍어서 SNS에 해시태그와 함께 올려주세요. 저희 작품을 더 보고 싶은 친구들은 현대 어린이책 미술관 보따리 바캉스 전시회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도 즐거웠고요. 감사합니다. 안녕!